fx가 있습니다. gx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합성함수 계산해보래요. 가자. 이게 뭐임? f1, a 플러스 1임. 그거를 g에다 다시 넣으래. 근데 a보다 커 작아. a보다 1 더한 거니까 당연히 a보다 큰 거다, 맞지? 그럼 큰 거를 넣었으니까 그놈을 제곱하세요.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몰랐다면은 뭐 범위 나누기로 가야겠지만 알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뭐야? g에다가 4를 넣어야 되는데 먼저 4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맞지? 그럼 일단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1번 뭐 해야 된다? 저 4가 a보다 작다면은 이 연산을 했겠지. 얼마? 2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럼 뭐야? a 뿌리 2가 나오겠네. 근데 만약에 g에 넣은 4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4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안에 16이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16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지. 뭐야?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그게 57이다. 됐음?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4가 0인 거고 6, 9, 54 마이너스 여기. a력서 가는 것은 이것만 보면은 마이너스 9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한데 우리는 4보다 큰 a를 봐야 되니까 6이겠네. 됐죠? 두 번째. 이렇게 따라왔다면 전개 a제곱 플러스 역시 3a 플러스 17까지 해서 57이 되도록 하자. 그럼 뭐야? a제곱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40이 0이니까 58, 40.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a로서 가는 것은 이것만 보면 역시 마이너스 8과 5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보고 있어요? 4보다 작거나 같은 a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겠네. 그냥 두 개를 a 합해보면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은 4. 40이 답이겠네. 태연이 네. 57번 가보자. 갑시다. 두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자, 보자. H 합성 GX가 FX랑 같아진다. 결국 두 함수가 같아졌다. 맞죠? 자, 가보자. 일단은 뭐야? GX는 알고 있는 거잖아. HX라는 함수에다가 4x 플러스 3이라는 걸 넣었더니 fx가 됐는데 fx가 뭐야? fx가 뭐야? 3x x제곱. 맞죠? 맞죠?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우리는 h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5를 넣고 싶잖아, 먼저. h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5야. x가 마이너스 5가 아니야. h에 들어가는 놈을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해보자.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6 나오네. 태연이? 예. 두 번째. h에 넣고 싶은 게 11이야. x가 11이 아니라 이놈이 11, 이놈이 11이 돼야 돼. x는 얼마? 2라는 얘기지. 그럼 그 2는 요 범위에 들어가네. 얼마? 4 나오겠네. 답은 마이너스 2번. 됐나요? 이런 합성함수의 연산도 있죠. H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 거. 85번 가야지. 1385번. 자,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합성. 자, 너희들이 요 말을 해석을 하고 나면 결국 뭐다? 이 지수가 F를 합성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맞죠? F2승은 F 합성 F, F3승은 F 합성, F 합성, F 3번 합성. 맞죠? 그럼 F 2026승은 F를 2026번 합성을 하래. 말이요 말걸요. 실제로 2000번 합성을 하는 건 아니겠지. 맞지? 이거는 뭐다? 일단은 F의 1승을 계산을 해봐. 그럼 뭐야? 그냥 4분의 5를 넣으래. 나온 거 얼마야? 2분의 3입니다. 자, 간다. 한 번만 딱 요거 쓸 거다. F2승에 4분의 5를 넣어보자. 그 말은 뭐야? F 안에 F 4분의 5를 넣어보자란 얘기고
그러면 F 안에 방금 나온 그 2분의 3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지. 맞죠? 2분의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쓴다. F 3승의 4분의 5는 뭐라는 얘기야? 역시 방금 나온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러면 F 4승의 4분의 5는 뭐예요? 또 역시 방금 나온 그 2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맞죠? F의 5승에다가 4분의 5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또 역시 방금 나온 0을 넣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끝났지. 뭐가? 1이 다시 나왔잖아. 이제부터는 반복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어떤 규칙을 찾았어? 결국 규칙 찾기다. 알았지? 이런 질문 100% 뭐다? 규칙 찾기야. 한두 번이 아니라 한 5번, 6번 정도 넣다 보면 규칙성이 보일 거야. 그 규칙성은 문제마다 다르지. 지금처럼 일정한 없이 반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전에는 뭔가 이상한 값들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1 나오고 났더니 그 다음에 계속 11111만 나오는 거야. 그런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넣을 때마다 2씩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지금은 어쨌든 1 나왔던 게 다시 나왔네. 반복성이다. 근데 1승에서 2분의 3만 혼자 따로 있고 그 다음부터 반복이야. 맞지? 맞지? 그럼 이제 뭐다? 일단은 3개마다 반복되긴 할 거야. 또 120, 120, 120, 120 나오겠지. 맞지? 그냥 처음부터 다 120, 120이었다면은 3으로 나누면 돼, 얘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규칙성 잘 찾아가 보자. 어때? 자, 어디가 힌트? 3개마다 반복된다? 3의 배수가 힌트일 거다. F의 지수가 3의 배수라면은 항상 2입니다. 맞죠? 2026 근처에 3의 배수 뭐 있어? 3, 6은 18, 3, 7, 21, 3, 5, 15. 2025가 3의 배수지. 이겠네. 그럼 F의 2026승은 0이겠지. 끝. 답은 0.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f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들어가면 항상 11111 나오는 이런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를 따라가는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 끝. 자, 그때 뭐 해주세요? 잠깐만 있어봐. 야. 합성함수 그래프 아니구나. 아니야. 계속 가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f 합성 fx가 3분의 1x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거 찾아보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방정식의 실근액에서 찾아보래. 맞죠? 일단은 x를 어디다가 f에다 넣을 거잖아. 그치? 그때 어떻게 나와? 뭐 저걸 다시 한번 쓰는 거긴 한데 f 안에 들어간 놈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지? x에 들어간 놈, f 안에 들어간 그 x의 값에 따라 뭐가 나오는지 달라지거든. 그건데 그 녀석을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f에 또 넣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역시 얘가 또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는 마이너스 x와 x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 맞지? 그 녀석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부호 범위를 판단해보자. 얘는 어느 범위에 있어? 1보다 큰 어떤 범위에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자 간다. 잘 봐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거나 같았다면 요 놈은 항상 1이 나왔습니다. 그 1이 나왔다는 거는 이 범위에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맞지? 한번 거쳤던 거야. 두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일단 첫 번째 f를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그거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바깥에 있는 f에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니까 1이 나오겠네. 계속해서. 맞니? 맞지? 그 다음에 이제는 x가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뭐 나왔어? 이걸 넣었더니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 녀석이 어때? 얘도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해야 돼? 그 놈이 나왔으면은 다시 한번 f에 넣을 때 다시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뭐 나와? x 나오겠네. 되었는가? 끝! 가까이 보면 한번 만족해보자.
x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마이너스 3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해 맞죠. 얘가 1이 나오도록 하려는 x는 3 나오겠죠. 그 3도 역시 이 범위에 있으니까 해 맞죠. 세 번째는 x는 0 나오겠지. 끝. 해는 3개. 됐음? 합성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본 거야. 범위에 따라 다르게. 알았죠? 자, 방금 문제는 f 합성 f로 묶기는 했지만 우변이 3분의 1x였기 때문에 그냥 f 합성 f의 식을 구해버린 거야. 맞죠? 왜? 우변이 3분의 1x니까 식과 식을 비교해서 방정식을 진짜 말 그대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려고. 근데 얘는 우변도 f, 좌변도 f. 둘 다 f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뭐 해보자. 너희가 결국 언제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지금도 1학년이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그 방정식, 다항식, 인수분해 등등등에서 나왔던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 뭐 하자? 치환을 하자. 뭐가 반복되고 있어? fx 반복되잖아. 그걸 잠깐 t로 잡아봐. 그럼 뭐야? ft는 2-t야. 그럼 ft라는 함수와 2-t가 만나는 t를 먼저 찾아봐. 2-t 어떻게 생겨? 2,0과 0,1을 지나지. 이렇게 생기네요. 만나는 t는 요거랑 요거잖아. 이게 왜 맞나? 이거지. 맞냐? 그걸 만족하는 t를 내가 일단은 t1과 t2라고 불러볼게. 얘가 t2고 얘가 t1이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때 t1은 어디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fx가 t1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 됐음? 됐음? 그럼 뭐야? 0과 1 사이에 있는 t1이 되도록 하는 거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개 있잖아. 2개. 됐니? 두 번째로는 역시 치환하기 전으로 돌아가자. fx가 뭐가 나오면 돼? t2가 나오면 돼. 이거는 색깔 바꿔줄까? t2가 되도록 하는 건 어디야? 일단 t2의 위치 1과 2 사이에 있지. 1과 2 사이에 어떤 t2가 있을 거야. 그게 나오도록 하는 x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있죠. 답은 몇 개? 3개. 3번. 알았니? 끝. 그래프로 풀기 문제 끝. 자, 이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필기 정리. 그림은 집합 x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 x에서 y 2, 4, 6, 8, 10을 가지고 있는 y로의 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 나와 있나? 다 나와 있네. f는 완성됐어요. 그때 1대1 대응이죠. 하나가 하나씩으로만 다 가고 있고 공역들이 다 치역이 됐고.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하나 봐. f 인버스에 대하여 fa에다가 f 인버스의 b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에 대해서 A, B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최대 최소가 A와 B가 뭔가 연관성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A는 따로 B는 따로 뭔가 순서쌍이 쪽쪽쪽 정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 B가 1과 3이 성립하고 뭐 2와 5가 성립하고 뭐 3과 7이 성립하고 했을 때 그냥 이게 더하면 제일 크네 이렇게 밝혀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 맞죠? 다 찾아봐야지 이거는. A, B가 연관성이 크게 있지는 않잖아. FA와 FB 인버스의 B가 9가 되도록 하는데 자 간다. F에 A를 넣어주자라고 하면 뭐야? 예를 들어서 FA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뭐면 1이면 A가 2면 A가 3이면 A가 4면 A가 5면 어때? 각각 8, 6, 10, 2, 4 맞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F 인버스에 B를 넣어볼 건데 잠깐만 간격 좀 떼자. B도 쓰기 위해서 F 인버스에 B를 넣어볼 건데 일단 B 인버스에 B 자체가 나오는 게 다 1, 2, 3, 4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은 제외해야지. 뭐 이거 하나 일단 사라지네. 맞지? 왜? 더해서 9가 돼야 되는데 이미 얘 혼자 10이고 쟤는 다 양수인걸? 그럼 이건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것들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간다. 여기서는 뭐야? B가 뭔지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1이 나와야 9가 되지. 그러면 인버스의 B가 뭐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거 짠!
거꾸로 가냐? B는 8. 됐니? 두 번째 여기서는 3이 나와야겠지? 그럼 3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얼마? B는 10. 한 이쯤 답 나오지 않나? 얘는 뭐 나와야 돼? 7 나와야 되냐? 7. 얘는 7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인버스의 B로 나오는 것은 X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7이 없죠.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5가 나와야겠네. 5가 나오려면은 4. B는 4. 그러면 답은 A, B의 합중 제일 큰 거는 12겠죠. 여기서 나오네. 12. 알았니? 이렇게 찾아야 돼. 뭔 말할 시은씨? 어이. 다 35번 가보자. 쭉. 갈까요? 자, fx가 있어요. ax 플러스 b.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함수가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나 봐. a는 0은 아닌가 봐. 자, 어쨌든 f 인버스에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고 f 없어 f에 2를 넣었더니 3이 나온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가보자. 다시 한번. f 인버스에 1을 넣으면 2다.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전에 했던 말. 인버스를 구해서 1을 넣어야 되나? fx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면은 인버스 구할 수 있긴 해.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를 구했나? 아니,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인버스는 안 구한 게 제일 좋아. 그럼 f 상태로 가자. 어때? f2는 1. 알았어요? 인버스가 1에서 2로 가면은 f는 2에서 1로 와야지. 그럼 뭐야? f 합성 f에다가 2를 넣었다는 얘기는 바깥 f는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f2는 1이 된 거지. 그게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얘기. 알았나요? 야, 그럼 끝났지? fx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뭐가 나왔어? 두 점이 나왔잖아. 뭐랑 뭘 지나는? 2,1과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알았죠? 그러면은 왜 안 돼 이거?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두 점을 가지고 a, b 찾아주면 되지. 뭐 무지성으로 그냥 저 ax 플러스 b에다가 2를 넣어서 거기 들어볼까요? 2a 플러스 b는 1입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연립해서 a, b 찾아야지도 좋아.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얘 뭐야?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뭐야? 1대1 함수 같냐고.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뭐야? 직선이잖아. 그럼 두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가는 게 당연히 제일 베스트겠죠.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4. y는 fx는 4x로 출발하면서 2 넣어주면 1 나오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됐죠? 끝. 이렇게 찾아줘야지. a, b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f 인버스의 9를 구하세요. 그럼 뭐야 돼 얘들아? 인버스의 9를 구하세요면 뭐야? 역시 아까도 했던 말 인버스를 구해서 9를 넣는 게 아니라 9가 나오도록 하는 x값 4 찾아주면 끝나지. 알았죠? 네, 끝. 답은 4다. 4번. 자, 일단 39번 가보죠. 뭐요? 비슷하네요. 뭐가? f의 거듭 제곱은 합성한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아까처럼 2000번 합성하는 건 아니고 역함수에 대해서 한 10번 합성하거나 11번 합성하거나 또는 뭐 한 3번 정도 합성하고 만다. 그치? 뭐 2000번 합성하는 건 아니네. 규칙성 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자 봐보자. 문제는 뭐다? 잘 봐.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그런 말 한 적 없지. 맞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이 없지. 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 말은 뭐다? 당연히 1대1 대인 건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돼. 알았죠? 그럼 우리는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어디서 어디로? x에서 x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그거를 1대1 대기 되게. 맞니?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 1 넣어주면 3 나온다. 나왔지? 일단 요거 하나 나왔지? 맞지?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뭐? 잘 봐. f 좀만 위로 올리자. 잘 봐. f를 3번을 합성해. 그럼 뭐가 나오는데? 상등함수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항등함수지. 그게 힌트야.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풀어보면은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3이 어디로 갈 수 있어? 3이 1로 가면 돼, 안 돼?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1 넣어줬더니 3으로 가잖아. 탈락. 그리고 얘가 만약에 2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얘 왜 뺑뺑 돌아? 몰라. 됐죠? 만약에 얘가 3으로 가면 일단 이거부터 틀렸죠. 왜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여기 F랑 여기 F랑 여기 F 다 똑같은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 연결됐지? 똑같이 다 연결시켜주는 거지. 어쨌든 이건 아니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뭐야? 거꾸로 가는 G를 보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10번, 11번 반복성, 규칙성 찾아보라는 얘기니까 거기는 생각할게요. 알았죠? 끝. 85번으로 쭉. 해도 됨? 자, 우리 이제 조만간 배울 얘기인데 오늘 아마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다. 2차 함수의 역함수는요. 유리함수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함수가. 그래서 저 녀석은 F의 인버스는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 나중에는.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일단 배우지도 않아서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일단은 그걸 다 떠나서 F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즉 G를 구하는 거는 식으로 구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F와 F 인버스가 있는데 너네 책에 이거 말 바뀌어 있지? 이거 의로 바뀌어 있지? 아, 셋 다 PDF네? 이런. 자, 아무튼 F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일 거야, 아마.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fx 최고책에서 양수고 x의 2 축보다 오른쪽만 보면 fx 어떻게 생겼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죠? 자, g를 그리고 싶어. 뭐 해야 돼? yx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대칭을 시켜줘야지. 그게 f 인버스이고 지금 문제에서는 g라고 부르고 있는 거다. 맞지? 끝났지? 왜요? 이 거리가 3루트 1래.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라는 얘기지. 자, 저 3, 3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이거. 그리고 이거. 자, 뭐냐면 fx라는 함수와 f 인버스라는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인버스 안 구하는 게 제일 좋아. 어씨, 그럼 선생님 이거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어디로 간다? fx라는 함수랑 y는 x의 교점과 일치하는 거야. 이 두 개가 두 함수 만나는 거 맞잖아. 근데 누구랑? f랑 y는 x도 함께 만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ax-2의 제곱에 플러스 2라는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함수. 아니, 함수래, 교점. 알았어? 그래서 연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를 대치하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에다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4a 플러스 1의 x 플러스 4a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그걸 만족하는 x가 어디다? 몰라.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여기가 알파인 거고 베타인 거지. 맞죠? 그럼 뭐? 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뭐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뭐뭐뭐 그때 얘가 3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면 곱셈문식의 변형을 볼 수 있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죠? 네. 얘는 뭐예요? a분의 4a 플러스 1. 얘는 뭐예요? a분의 4a 플러스 2. 끝. 곱셈문식 변형 쓰고 나면 답 나올 거라서 쓰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99번 가보자.
그런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주인공, 그런 시한부 여주인공 같은 목소리 내지 마세요. 알았죠?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어? 왜 힘들어? 수련회 갔다 왔다고? 그게 무슨 수련회야? 그냥 봉사활동이네. 그건 좀 힘들었겠다. 아, 남자애들이? 넌 안 힘들었네. 자, 가자. 자, 가보자. 어쨌든 FG가 나와 있다, 맞죠? 근데 뭔가 인버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인버스를 직접 그릴 필요가 있지는 않다. 똑같아. 자, 거기 자, 일단은 뭐야? 이거부터 먼저 할까? 이거부터 먼저 할까? 이거부터 할까? 합성을 하고 인버스야. 그럼 뭐야? 둘 다 인버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죠? 근데 뭐 해야 돼? 둘의, 기억나?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인버스. 그래서 만약에 이게 F 합성 G였다면은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맞지? 그거 되게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FF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쨌든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에다가 5를 넣자가 나왔고, 자, 그럼 얘는 뭐야? 인버스에 5를 넣자는 얘기는 F에서 Y 좌표가 5가 되도록 하는, 여기 1, 2, 3, 4, 5지. 5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얘는 3인 거야. 그걸 한 번 더 인버스에 넣어보세요라는 얘기도 뭐야? F 인버스에 3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원래는 X좌표가 3인데 그건 F 인버스 얘기고, F에서는 Y좌표 3이 나오도록 하는 X 값을 찾는 거지. 2. 됐니?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F 합성 G의 인버스의 2도 마찬가지야. G의 인버스의 2를 넣자는 얘기는 G에서 Y좌표로서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아가는 거라서 3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찐 F에다 3을 넣네? 그럼 뭐야? 3 넣어서 나오는 5가 나오는 거지. 답은 7이에요. 이거 무슨 터프다? 하나도 안 터프야. 알았어? 인버스의 그래프는 졸라기 쉽다. 알았지? 실제로 인버스 X를 그릴 필요도 없고. 알았어? 응? 509번. 요거 하고 장난 쉴까?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시작해 봅시다. 1509번. 자, 거기 들어봐요. 이 문제는 도대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음. 우리가 그 공통수학 1을 할 때 내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에서 뭘 설명해 줬었냐면,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였다면 어떻게 설명할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x축은 여기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x-1의 절대값만 있는 게 아니라 x-2까지 절대값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려준다?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나요? 오케이? 네. 여기는 기울기가 0. 어떻게 봐? 기울기만 보자. 1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이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x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는 1보다 작으면은 이 둘 다 봐야 돼. 1보다 작으면은 둘 다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로 끄집어내겠지. 뭐 뒤에 상수항 붙어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x로 출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근데 1보다 커지면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x-를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니까 x와 마이너스 x가 사라지네? 그래서 기울기는 0인 거야. 그렇게 기울기만 집중을 하자였어.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뭐가 붙어버리면, 만약에 절대값 x-3이 하나가 더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 2, 3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으로 가게. 거기다가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될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는 역시 1, 2, 3, 4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2, 4가 되겠지. 가자. 어떻게 생겼을 거야? 11개야. 11개의 x가 있어. 1, 2, 3, 4, 점점점점 해서 11까지. 자, 근데 홀 속의 절대값이면 뾰족하지 않냐? 짝 속의 절대값이면 뭔가 밑에가 넓적하지 않냐? 그냥 만약에 이게 10개였다면 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최소값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11개 홀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야? 정 가운데 값에서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만 찾아주면 돼, 너희들은. 어디겠어? 당연히 6이겠죠. 여기 5개, 여기 5개. 알았죠? 오케이? 끝. 그럼 6을 넣어주기만 하면 답입니다. 그럼 계산은 생각해도 되겠지. 알았죠? 끝에서부터 6 넣어주면은 5, 4, 3, 2, 1, 0, 1, 2, 3, 4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답이겠죠?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정리. 자, 결국은 마지막 연산이 누굽니까? F입니까? G입니까? 조금. F죠. 먼저 하는 게 G잖아. 결국 우리는 F가 0보다 크나 같은 걸 최종적으로 찾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얘부터 찾아가 보자. 풀 수 있지? 2차 부등식. 한 번 더 쓸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 3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주면은 뭐라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지? 그거는 fx의 얘기고. 지금은 f 안에 뭐 들어가 있어? g가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문제는 뭐다? 따라서 x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g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음? 됐음? 그런데 gx의 식을 잘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어떤 이차함수란 말이야, g가. 맞지?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범위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뭐다? 모든 g는 결국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서. 모든 g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됐음? 그래서 우리는 뭘 푸는 거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한 번 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러면 어디로 바뀌었어? 갑자기 수상으로 갔죠? 공통수가 원으로 갔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 해야 돼?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지. 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았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얘기가 그냥 정수만 있네. 5개.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27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가 있는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도 뭔가 중요하기는 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해주세요? FG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F의 역함수가 G인데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까도 비슷한 거 나왔었지. F와 역함수 G의 뭐 해주세요? 교점에 대한 얘기. 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였던 거. 기억나지? 그 문제도 마찬가지야. G를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습니다. 그냥 1차 함수로만 주어져도 사실 인버스는 안 구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지금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네.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한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첫 시작은 너네가 배웠던 거. 4보다 작을 때 클 때 역함 어디 갔어? 역함수 존재. 그거부터 먼저 풀어주면은 4보다 왼쪽에서는 좀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4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어받으면서 쭉 기울기의 부호가 먼저 같아지는 거. 맞죠?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자. 지금 왼쪽 함수는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2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함수도 4 넣어주면 얼마 나오게? 2가 나오게 해줘야겠네. 그럼 4 넣어봤는데 2는 당연히 나오지. 얘 때문에.
나눠주면 0이고 플러스 2니까. 맞지? 그럼 4,2는 알아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해줘야 되겠네? 기울기의 부호. 누구? a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양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그때 우리는 a의 값이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써주세요. 그럼 뭐다? a는 2라고 고정을 해놓자. 여기까지 됐어? 예. 그러면 fx의 식이 나왔죠.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 다시 한번. 4일 때 y좌표가 2가 나오는데 왼쪽은 좀 완만하고 오른쪽은 a에 2를 넣어주면 뭐예요? 3이냐? 3. 기울기가 3이니까 조금 급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f다. 맞지? 그때 우리는 뭐 한다? g를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함수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을 다 구하시오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녀석 넓이 하나만 구해서 2배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겠지. 맞지? 대칭형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 하나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됐음. 그러면 두 번째.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잘 봐라잉. 일단은 요 x값 찾습니다. 여기랑 여기. 뭐? 얘가 x랑 같아지는 x 찾아봐.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얘기지. x 얼마? 0. 여기는 0이야. 됐음? 그럼 여기는 이거 식 자체가 지금 a의 이너치 3x 마이너스 얼마지? 10? 3x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x가 되는 걸 찾아주면은 슉슉 x는 5. 나왔죠? 자, 여기서 잘 봐. 요 점이 어디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4,4겠지? 맞지? 여기 자, 요 점이 4지? 자,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 밑변 높이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서 불편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보통 넓이를 이것 따로 가는데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4,4라며 내가. 그럼 여기가 4,2잖아. 이거 길이 2지. 그게 밑변이라고. 그럼 높이는요? 4. 여기 높이는요? 1. 끝. 그렇게 넓이를 구합니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놈의 몇 배? 2배 해주시면 답인 거야. 답은 10.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역함수와 둘러싸인 넓이 fx와 역함수로 또는 fx와 역함수의 교점 전부 다 역함수를 식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가끔은 구할 수 있겠지만 기본은 안 구한다. 알았지? 2개 남았다. 이제 9번 가보자. 정리. 자, fx, gx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왠지 역함수 얘기로 넘어갈 것 같다. 그죠? 근데 뭐 1대1 대응이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인 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사실 저 말은 안 해도 되고 어쨌든 f 인버스에 a를 넣은 거랑 g에 b를 넣은 게 똑같아지는 그런 자연수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맞죠? 어떻게 해야 제일 쉬울까? 너네가 이해하기가. 자, 이렇게 해볼까? 이게 쉽나? 이게 K라고 해보자.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인버스 A를 넣는 것보다 그지? F에서 A가 나오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되잖아. 그걸로 오려고 잠깐 K를 쓴 것뿐이야. 이게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리고 GB는 K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 B, C, A에다가 그냥 1, 2, 3, 4, 5를 넣어야 되나? 왜 넣어놨나? 잠깐만. 어떻게 해야 너네가 쉽게 이해할지를 좀만 고민을 더 해보자. 그냥 A나 B를 하나를 기준을 잡고 어차피 자연수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가 1일 때,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냥 5번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가자. 가보자. A 1 넣어봐. 1이 나오려고 해봐. 그럼 뭐 나와? 직선이니까 2분의 1이겠다. 그치? K는. 그럼 K가 2분의 1이니까 주위에서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봐.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봐. 뭐야? 5 나오네? 자연수 만들어졌지. 맞죠? 끝. 두 번째 A에다 뭐 넣어보자? 2 넣어보자. F에서 2가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정의역은 1이겠죠. 그럼 K가 1이니까 여기다 1이 나오도록 해보자. G에서 1이 나오도록 해보자. 뭐야? 4네? 자연수 순수상? 맞네? A에 3을 넣어보자. 복잡한 거 한번 지워. F에서 A, 3이 나오도록 하는 X값 3이잖아. K가 3이네? 그럼 K가 3이다. G에서 3이 나오도록 해봐. 똑같네? 3이네? 3,3. 서로 다른 일이란 말 없지? 응. 그 다음에 얘 A가 4라고 해봐. F에서 4가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5잖아. 그럼 얘가 5가 나오도록 해보자. G에서 5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은 2잖아. 그럼 마지막 5 해주면 끝나겠네. F에서 5가 나오도록 해보자. F에서 5가 나오려면 뭐 들어와야 돼? 5와 6 사이. 얼마? 2분의 11. 그럼 여기다 2분의 11이 나오도록 하는 거. 2분의 11이 나와보자. 여기 어디야? 정중앙이겠지. 어디야? 1이겠네. 끝. 순수성 몇 개? 5개. 5번. 됐죠? 그냥 노가다. 그냥 F의 그래프와 F 인버스의 그래프 찾을 수 있겠니? 그냥 딱 그 정도. 다음 35번. 일단 여기서 너네가 처음 보는 게 뭐야? 가 아니냐? 가. 자, 여기만 봐봐. x1보다 x2가 더 커. 그지? 그거를 x를 f에다 넣을 거니까 x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좌표다. 맞지? x좌표를 더 큰 걸 넣어주면 더 작아진다.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식이나 그래프 얘기로 갈 때는 감소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1, 2, 3, 4, 5, 6 대응시키는 거라서 약간 감소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나는 설명하기 편하려고 감소라고 부를게요. 알았죠? 근데 어디에서는 x값이 1부터 4까지는 감소한대. 자, 그럼 생각해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1부터 4까지 얘네들은 이 6개로 갈 때 작아야만 하니까 일단 같은 곳으로는 못 가. 근데 감소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6개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골라주기만 하면은 어때? 감소하게 가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1, 2, 3, 4가 1, 3, 4, 6으로 대응할 건데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하려면 큰 놈이 작은 거, 작은 놈이 큰 놈을 가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공역의 원소 6개 중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해석 끝이야. 알았음?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누구 더 대응시키면 돼. 정의역의 원소 5, 6을 대응시키면 되지. 자, 근데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으면은 5, 6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2, 5로 하나하나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그럼 뭐야? 이게 끝이었을 거야, 답은. 맞죠? 12개, 30개 해서 답이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 하래?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해? 가를 만족하는 모든 함수 중에서 가를 만족하는 1대1 대응을 다 제거하면은 걔네들 역함수 없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끝이야. 그럼 뭐다?
일단은 6C에 사는 고정을 해놓고 5,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5가 갈 수 있는 거 6가지, 6이 갈 수 있는 것도 6가지. 그런 함수들 중에서 1대1 대응인 거. 뭐 아까 그 2는 빼주면 되겠네. 알았죠? 1대1 대응이 아닌 거를 세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함수의 1대1 대응인 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끝. 답은 15 곱하기 34. 계산 생략할게요. 알았죠? 좀 크겠는데? 답이? 510? 510이겠는데 이거 답 맞냐? 끝! 여기까지. 아, 이제 이거 추가시켰네. 원래 없었는데.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유리식 유리함수로 가는데요. 자, 우리 반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원래 오늘 유리함수까지 다 할까 했는데 그러면 너네 너무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단원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은 유리식이랑 유리함수가 아니라 무리식을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할 겁니다. 마플이 뭔가 살짝 바뀌었네. 자, 여기까지 어쨌든 정리할 것은 정리. 자, 유리식, 무리식. 이걸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남아있는 단원 사실 딱 두 개입니다. 마플로 단원의 이름을 얘기하자면은 유리함수고요. 무리함수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유리식과 유리함수고 얘는 무리식과 무리함수였어. 무리함수야. 자, 옛날 마플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상이 된 거고 옛날 마플은 유리식 무리식을 안 했었어. 마플 시너지랑 교체 자체가. 나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었어.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하고 요 녀석은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시험에서 나오지. 유리식 무리식이. 그래서 뭐 따로 프린트 주면서 다른 교재 거 가지고 연습을 더 시켰었는데 이젠 다시 들어왔어. 자, 그래서 나는 진도를 어떻게 나가냐? 오늘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두 단원에서 유형 뭐 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형 한 4-5개, 유형 한 서너 개 해서 한 유형 한 8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식과 무리식인데 유리식의 정의가 뭐냐면은 유리수랑 이름이 비슷하죠? 유리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 유리수가 뭐였어? 일단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을 때 그걸 합해서 정수라 불렀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섞어서 유리수라 불렀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정수를 가지고 만드는 분수꼴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2분의 6 해서 약분하면 3이라는 정수가 나와도 그거는 유리수의 종류로 넣잖아. 맞지? 유리식도 비슷해. 방금 말한 것처럼 뭐다? 유리수처럼 분수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하나의 식이 있어. 그걸 가지고 분수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가 있냐? 식. 방정식, 부등식은 식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등식이고요. 등식, 부등식이고요. 항등식도 등식이고 방정식도 등식이고 그건 등호가 있는 식이고 오케이? 그냥 식에는 뭐가 있다? 다항식 딱 하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물론 다항식 중에는 단항식도 있고 단항식인 뭐 2x, 3x 또는 3과 같은 게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분모는 0은 아닌 놈이 들어가면 돼. 알았죠? 0분의 2x 플러스 3 이런 건 없거든.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식은 다항식으로 만든 분수꼴의 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연산이야.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 말 그대로 사칙연산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는 건데 자, 유리식의 생김새가 유리수랑 비슷하다 보니 연산도 유리수랑 비슷합니다. 자, 시은아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더해보세요. 왜 6분의 5가 돼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식도 역시 통분이다. 알았지? 오케이? 두 번째. 연아야. 2분의 1에다가 잘 안 보이나? 2분의 1에다가 5분의 6을 곱해보자. 얼마야? 그렇지. 자, 5분의 3. 어떻게 계산한 거야?
먼저 뭐부터? 약분부터 하죠. 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끼리 곱합니다. 분자끼리 곱합니다. 여기서 약분이기는 한데 그 전에 보통 약분을 해오지. 어떻게? 이렇게. 자, 근데 수의 연산은 누가 봐도 2, 6, 둘 다 2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지? 보자마자. 그래서 약분이 바로 가능했는데 식의 상태에선 보일까? 보이는 녀석들도 있기는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약분 누가 봐도 보이지. 그치? 근데 안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먼저 뭐부터? 인수분해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분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산 끝. 오케이? 유리식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끝난 거예요. 요거는 거저주는 문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어. 그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 너무 좁겠다. 자, 번분수식의 계산이라고 하는데 번분수식이 도대체 뭘까? 이미 너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사실. 어떤 거? 분수가 있는데 분모에도 분수가, 분자에도 분수가, 또는 분모, 분자 둘 중 하나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거.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는 거. 분수 꼴이 번복되는 형태를 번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이들이 곱해서 분모를 쓰라고 배웠고. 맞죠? 이들이 곱해서 A 곱하기 D, 분자를 쓰라고 배웠어. 맞죠? 이게 틀렸다, 뭐 이제는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이것도 그대로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안 해주지.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저 연산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것부터 또 통분을 해야 되지. 그래야 뭐 x분의 x, 2x 플러스 1 되면서 곱하고가 가능해지지. 불편하거든. 그래서 번분수식을 다르게 계산할 거야. 어떻게? 번분수꼴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 그냥 일반 분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야? A야, B야? A가 문제지. C야, D야? C가 문제거든. 그래서 뭐 한다? A를 없애려고 분모 문제 똑같이 A를 곱하고요. C를 없애려고 분모 문제 똑같이 C를 곱합니다. 끝.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했어? X 플러스를 곱하면 돼. 분모 문제 똑같이.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1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2x 분해. 분자는 x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게 번분수식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부분분수로의 변형.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그 생김새가 어떻게 띄고 있냐면은 분모가 곱하기 꼴을 띄고 있을 거예요. 자,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을 때 이거를 부분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 도대체 부분분수가 뭐냐면은 원래 수에서 분수에서 나오는 분모들 있지. 곱의 꼴을 띄고 있는 A 곱하기 B. 저 녀석을 각각 하나하나의 분모와 분모로 바꿔주는 이걸 부분수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저 식을. 알았죠? 그때 아무렇게나 막 바꾸는 것도 나중에는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둘을 빼기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 둘이 같아 달라. 다 다르죠. 통분을 해보면 뒤에 거 A 곱하기 B분의 분자 뭐야? B 빼기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가 다르네. 그럼 그 분자에 있는 놈을 없애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외워보자. 어떻게 외운다?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으면 먼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분수를 만들어주고요. 역수꼴로. 그 다음에 앞에 것만으로 분의 1, 뒤에 것만으로 분의 1, 둘이 빼기로 연결시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지? 알았지? 자, 근데 어쨌든 이걸 외웠다 치자. 외우는 건 너희들이 오늘 숙제하면서 집에 가서 할 일이고 외웠다 치고 도대체 언제 쓸 건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줄게요. 이 두 개 딱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아, 이때 부분수 쓰는군 바로 보일 겁니다. 잘 봐요. 분수들을 열심히 더하는 문제가 있어. 분모는 다 곱의 꼴을 띄고 있어. 그때 뭐가 달라? 지금 이 두 문제. 말은 하지 말고 뭐가 달라? 눈으로 봤나? 자, 둘 중에 한 놈은
분수들의 덧셈인 통분형 문제고요. 둘 중에 한 놈은 부분분수의 변형 문제야. 오케이? 자, 뭐가 부분분수일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미리 예전에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다 찍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가 다른지만 얘기를 해보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 있어? 분모의 순서? 뭐 값들이? 잠깐만, 너 뭐라고? 나열되어 있다. 너 뭐라고? 반복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뭐 둘 다 나열이지. 둘이 차이점을 보자. 얘는 하나씩 겹쳐져 있잖아. 맞지? 그게 힌트다. 얘가 분수고 그게 안 보이면은 연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얘는 그냥 통분해도 되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부분분수 쓰면 빠른 문제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통분 밖에 방법이 없는 거. 자, 가보자. 왜요? 잘 봐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 B 빼기 A.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1이니까 1분의 1. 어차피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게.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됐죠? 두 번째 거 부분수 써보자. 이제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1이라서 1분의 1은 생략할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보이냐? 뭐가 보여? 그 겹쳐있던 놈들이 다 사라져 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수를 쓰는 거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문제 보면 있잖아. 지금 이런 거는 막 분모 막 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들어. 뭐 분모가 고백골이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통분형 문제고. 아닌데? 여기 있네. 이거 뭐야? x 플러스 1 겹치고 x 플러스 3 겹치지. 이거는 뭐다? 분분수다. 오케이? 근데 애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분자 2, 4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변에 2 곱하면 되지. 원래는 1이니까 2 곱하면 되지. 근데 그 2가 뭐냐면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봐. 1이지. 그지? 그냥 이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둘이 빼면 얼마야? 2잖아.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해야 되는데 이거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분모가 2면은 얘 혼자 안 사라지잖아. 그래서 분자 2를 가지고 약분하세요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분자 2는 오히려 부분수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놈들이니까 쫄지 말고. 알았음? 알았음? 여기가 됐음? 이것만 가지고 부분수 쓰면은 여기는 분자 얼마? 1이야. 그래서 요 2가 요 2를 만드는 거다. 알았죠? 끝.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유리식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없음. 그럼 이제 마지막 무리식 남았는데 무리식은 더 쉬워. 자, 무리식도 뭐야? 다항식으로 만드는 무리수의 형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 뭐 있어? 뭐 파이도 있지만 뭐 있어? 루트 2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그건 무리식이라 불러. 근데 루트 안에 제곱식이 들어가면 다항식으로 끄집어내지. 물론 절대값 없겠지만. 그래서 다항식도 무리식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 나와요? 얘도 연산 나오는데 얘는 연산 덧셈, 뺄셈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질문은 곱셈 나눗셈일 거고 무조건 풀이는 하나다. 뭐? 분모의 유리화. 끝. 이거 말고는 없음.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한다고 해서 뭐가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 없잖아. 뺄셈도 없단 말이야. 그지? 대신에 뭐는 존재해? 이런 녀석은 존재했지. 유리화하라고. 그거 나온다고. 알았음? 네. 끝. 무리식은 저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되고요. 자,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 형태가 당연히 분모의 루트가 들어가서 유리화를 하겠지만 하고 난 결과를 보면 있잖아. 얘랑 얘는 결국 어떤 문제로 넘어갈 수 있냐면은 소거형이라고 해서 소거가 뭐야? 뭔가 삭제. 이런 거 있지. 이걸 소거형 문제라고 부르거든. 분모의 유리화 문제가 소거형 문제로도 넘어간다. 근데 그거는 이거는 소거형이니까 소거형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모가 루트가 있어서 당연히 유리화를 할 거고 유리화 후의 결과가 소거 되고 있는 규칙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무리수 끝, 무리식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별거 없죠? 다음 시간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의 특징도 외울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너희들이 연산하다 보면 실수도 우화장창 하는 그런 녀석들이 등장을 할 텐데
알겠죠? 뭐 그렇기는 한데 걔네들은 뭐 쉽게 따라올 거라서. 오케이. 어쨌든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유리식 무리식은 요게 진짜 끝이야. 알았죠?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